여러분들 오늘 그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연설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멋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운동권의 청산입니다, 여러분들. 운동권의 청산이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강조함으로써 더불어당의 이재명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인물인지를 천명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저는 내년의 총선에서 국힘당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일단 한동훈 장관은 사심을 버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장관의 그런 멋진 연설로 인해서 쓸쓸히 사라져갈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제가 지금까지 이준석의 동영상 상당히 많이 풀었어요. 지난 거의 한 2년 가까이 내가 이준석 사주를 풀었는데 그때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우려스러운 일들을 제가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한번 그 동영상 보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잘 예견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과연 이준석이가 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과연 제가 맞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제가 역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 역학에 인해서 그 이준석의 사주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이준석 얼굴 보고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이재명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준석이가 운이 끝났다고 제가 1년 아마 반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얘 끝났어, 얘 끝났어, 얘 끝났어. 근데도 여러분들 계속 끈질기게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이? 여러분들 원래 그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선 그렇게 발버둥 친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된 자들은. 여러분들 이뇨한 씨에 대해서 좀 섭섭한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뇨한 씨가 가장 훌륭한 업적이 뭐냐면 바로 이준석이가 굉장히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는 거를 온 국민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들. 온 국민한테. 저는 그 이준석이가 이뇨한을 상대로 해서 영어로 했을 때부터 얘는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마감을 지었다라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완전히 없다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인간을 보고 잘 느낀 건 뭐냐면 전 이준석이가 한 번도 이재명이나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한 적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대충 나오는 언론 매체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좌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이가 철이 들어야 될 거라 보는데 이런 사주를 가진 인간은 여러분들 절대 철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준석이 사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통 사주학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주학이 마치 미신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사주학은요 기후학이랑 같아요. 기후학이랑. 기후학.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 태아가 엄마의 모친의 뱃속에서 자랄 때 아주 추운 겨울에 자라면요 이 태아가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난 추운 게 너무 싫어. 그런 트라우마를 태아가 안고 있다가 출산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우주의 기운이 추위를 올 때 운이 너무 나쁜 거예요. 병도 들고요.
반면에 만일에 아주 더울 때 출산했다. 그러면 이 태아는요, 또 그 안에서 하나의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아, 난 정말 더운 게 너무 싫어라는 트라우마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이후에 우주의 기운이 더위를 갈 때 되는 게 없고, 심지어 병에 걸리고, 나중에 이 세상과 하직을 할 때는 그런 운에서 하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주학은 기후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후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뭐다? 날씨가 어정쩡할 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준석은요, 묘월생이기 때문에 이 기후학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또 사주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균형학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균형학. 다시 말해서 목화토음수 오행이 균형 있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균형학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멋진 구조로 균형 있게 태어나면 상당히 팔자 좋겠지만은, 여러분들 어느 인간도 그렇게 태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서, 이 사주 8글자에서 어느 한쪽이 너무 많거나, 그쵸? 또 너무 적을 때는 그 많은 거를 줄여주거나, 또는 적을 때 그걸 보태준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운이 발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한다? 사주학을 균형학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준석 사주를 보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기토일갈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주팔자 8글자에서 이준석이를 말하는 거는 일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간을. 그 나머지는 뭐다? 이준석을 둘러싼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부모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 될 수 있고, 자식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준석은 기토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자, 이 8글자를 균형학적 관점에 본다면은 일단 이 나무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강하다. 그러니까 기토가 나무의 기세에 눌려서 이 사주는 기토 신약사주가 되는 겁니다. 기토 신약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으로는, 용신 여기서 뭘 말하냐면요, 활용할 용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활용할 용자. 용신호는 여러분들, 화전민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불을 태움으로써 다시 그 밭을 비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약한 사람들은 용신을 화로 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토가 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토가 또 와야 된다. 그러니까 화토를 용신을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용신이고, 특수적으로 볼 때는 이 사주는 신약한데 편관을목과 편관모목이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성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관이 신약한데 편관이 세게 때리게 되면은 약간 과대망상 내지는 자기가 굉장히 명예로운 인물이 돼야 되는데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별의별 웃긴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쇼도 할 수 있고, 풍도 떨 수 있고. 왜? 자기가 잘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일반적 용신은 화토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을 제거해야지 이윤석이가 발복한다는 겁니다. 자, 목을 제거한다는 거는 목을 제거하는 거는 바로 뭐다? 금입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를 치는 것이 바로 금 아닙니까? 도끼 아니야? 도끼가 바로 이 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상제살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상제살 용신. 그래서 식상제살 용신은 금이 올 때 식상제살 용신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잠깐 했었는데 당대표에 당선했을 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신축년의 신금입니다, 여러분들. 자, 신금이 올 때는 이 신금은 예리한 과독할 얘기예요. 아주 예리한 과독할 얘기하고, 을목은 연약한 그 화초 또는 뭐 아주 덩쿨나무 뭐 이렇게 연약한 걸 얘기해요. 응?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을목의 천적은 누구다? 바로
이 신금, 과덕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축년 신금에서 을신충을 확 치면서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용신 중에서 이걸 1등으로 치고, 이 경우는 두 번째가 일반적 용신이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사람의 운이라는 게 늘 용신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주를 볼 때 어떻다? 과대망상도 있고, 자기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쇼도 하고, 정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주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만 운이 뒷받침되면 되는데 운이 없을 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들은요, 나라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면 우려사하는 사항들을 2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나. 그만큼 여러분들 이 사주학은 대단한 학문입니다. 대단한 학문. 제가 이제 4년 전에 벌써 제가 사주 유튜브를 한 지 벌써 4년이 됐어요. 제가 4년이 벌써 강산이 딱 반이 바뀐 거예요. 할포가.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또 한번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야, 사주학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 나갈 때 사주를 봄으로써 미리 나쁜 운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몇 년 전에는요, 대구공검사에서 찬밥을 먹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요, 심지어 맞기까지 했어요. 그쵸? 뭐 맞아 앉았지는 뭐지만은 우당탕탕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아주 추운 겨울일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될지, 또 향후 차기 대통령 될지를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누가 알았겠느냐? 바로 사주학은 그걸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인가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새 시대를 만들 거라는 제가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다? 바로 사주를 보고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준석을 풀면서 제가 1년 만 전부터 얘 운 끝났다. 얘 운 끝났다. 이준석이가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이 때문에 다음번 국회의원이 반드시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참 힘든 얘기죠. 힘든 얘기죠. 어딘가에 빌어붙어서 비례대표 한 자리 얻기 전에는 힘들다 봐요. 저는 이재명이가 그동안 문재인과 이재명을 그렇게 나름대로 비난 안 했던, 비난 안 한 거는 역으로 말하면 칭찬한 거예요. 그 이준석이를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재명이가. 그래서 공천자리 한번 줘야 되지 않겠냐, 이준석한테. 라고 전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초록이 동생이 되는 거죠. 초록이 동생이 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의의 양심적인 그런 측에서 볼 때는 정말 꼴값인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 이준석이 운이 얼마나 나쁘냐면, 편관이 올 때, 다시 말해서 을목이 올 때 운이 아작이 나는데요, 이미 38세부터 을목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을목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편관이면 거의 죽으라는데 대운이 을목이니까 뭐 더 이 친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끝난 거죠.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리고 좋다 이거지. 을목의 대운이 지나고 해로 가면 또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 묘도 편관인 거예요. 그래서 묘가 힘이 셀 때는 또 운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개묘년 아닙니까? 편관 7살의 운이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꼬이는 겁니다. 뭐 그럴싸해 보였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진다. 근데 이 해가 오게 되면은
이 해가 묘랑 이렇게 합을 쳐요. 그래서 해묘 합목이 되니까 편관이 더 강해지고, 또 한 가지 해가 사회충을 얘를 깨버려요. 문서를 깨버리고 자격 권한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다. 48세까지 운인 거예요. 지금 39세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멀었죠.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고 깝죽대는 인간들한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대중이 잊어진다는 거예요. 대중이 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좌파 방송에서 이준석을 계속 띄우려고 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점점점 시들해질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김종인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또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종인 여러분들 진짜 요새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뭐 한동훈 뭐 정치 경력 없고, 아니 그러면 지는 정책이 너무 많아서 그만 그 꼴이냐고. 정치 경험이 있냐 없냐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나라를 위하냐 안 하냐, 그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주학적 본데 이준석은 지금 최악의 대운이다. 기사일이 을목으로 때리니까 최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그 난리 쳐도 지금 꼬라지가 여러분들 우습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필 규정이라고 봐요. 사필 규정이다. 지금 이준석 따라다니는 똘마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똘마니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눈치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쫓아다니지 말았어야 되지. 처음부터. 그래서 이렇게 사주학은 굉장히 유용한 학문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동업을 할 때 사주법으로서 내가 과연 좋은 길을 갈 거냐, 그걸 꼭 겪어봐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일단 겪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봐야지.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가는 데마다 해석이 다르더라. 가는 데마다 얘기가 다른다는데 그건 뭐냐면 사주학원들 해석학이에요. 해석학. 사주학은 해석하기 때문에 이 사주 8글자를 누가 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학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푸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준석의 이 사주를 놓고 운을 볼 때는 완전히 끝났다. 막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이준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날이 좀 덜 하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